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거여 마천 뉴타운 2-2구역 얘기를 앞전에 했죠. 이어서 같은 2구역, 같은 2구역이지만 사실은 따로 또 식구, 다른 식구죠. 거여 마천 뉴타운 2-1구역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TV 5분 브리핑, 거여 마천 뉴타운 거여 2-1구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여 마천 뉴타운 2-2구역 이야기할 때 거여 마천 뉴타운 얘기는 했습니다만 또 이건 2-1구역 얘기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길이 바로 이제 거여 마천 뉴타운을 관통하는 5호선 지하철역이 되겠고요. 마천역까지 오죠. 그리고 이 두꺼운 큰 도로가 바로 외곽순환도로고요. 이 밑에 잘 정비된 것 같은 이 택지가 바로 위례 신도시 북위례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부터 분양하죠. 그리고 이제 이 거여동 마천동 일대 이 지역, 이 지역을 주택 재개발해서 공급하는 지역이 이제 공급하는 지역, 주택 재개발 사업들을 해서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을 하는 이 지역이 바로 이제 거여 마천 뉴타운인데요. 거여 마천 뉴타운, 이런 식으로 원래 뉴타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차 뉴타운으로 지정했고, 그래서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쪽에 거여동 일대, 거여동 일대에 거여 2구역, 그 다음에 이쪽 마천동 일대에 마천 1구역, 2구역, 그 다음 마천 3구역, 4구역, 그 다음 이쪽에 마천 5구역까지 이제 원래 5개 구역으로 이제 정비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금 살펴보는 거여 2-1구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철역 5호선 거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지하철 마천역, 5호선 마천역이 있죠. 그래서 거여 2-1구역은 거여 2구역 이렇게 크게 돼 있던 부분의 이 서쪽 부분, 요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여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여역이고 마천역이 이제 이쯤 있는데요. 거여 2-1구역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택지 모양이 반듯해요. 그리고 같은 원래 거여 2구역을 쪼개서 양쪽으로 나눠서 정비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거여 2-1구역이 되고 이쪽이 거여 2-2구역, 거여 2-2구역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편한 세상이 시공사로 1199세대를 짓고요. 이쪽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1945세대, 약 2000세대 가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대략 한 3150세대 정도 되는 굉장히 대단지 타운이 되죠. 지형 자체는 이쪽 부분이 약간 아주 완만한, 그러니까 거의 뭐 구릉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평탄한 지형이에요. 그래서 평지에 한 3200세대 정도, 3150세대, 넉넉 잡아 한 3200세대 정도 대단지 아파트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지도상에서 안 보이지만 거여동을 오면 보통 이제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여역 보면 이제 사거리가 있는데 가보면 좀 이제 건물들 좀 약간 높은 건물들 있고 있는데 거여 마천 뉴타운의 초입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 타고 가거나 갈 때 보면 항상 딱 이 거여역을 보면 여기가 이 일대에서는 가장 대장 랜드마크구나, 제일 좋은 위치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되게 낙후된 지역이었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여동의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이 뒤편에 이제 마천동 일대가 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구역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재개발 촉진 구역으로 가는 촉진 계획 수립해서 촉진구역으로 가는 지역도 있고 안 가는 지역들도 있고 약간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여 2-1구역이 어떻게 보면 당분간 이 일대의 가격을 선도해 나가는 대장 랜드마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도상에서 위치를 보면 여기가 5호선 거여역, 마천역 딱 이 중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단지 중앙까지의 위치가 한 380m 정도, 도보 한 5분에서 7분 정도. 그래서 전부 다 아파트 단지 전체 다 도보로 이용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반듯한 아파트
1945세대로 지어집니다. 여기도 3종 주거 지역이라서 조금 아파트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고 33층까지 지어지고요. 동수는 17개 동입니다. 17개 동으로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판상형 구조랑 탑상형 구조, 예, 보통 이제 타워형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파트가 이제 섞여 있는 이런 형태의, 예, 단지가 됩니다. 단지 중앙에 보면 이렇게 여기 공원 부지가 있고요. 이 공원이 이 옆으로 연결됩니다. 여기가 2-2구역, 그래서 2-1구역, 그래서 2-1하고 2- 사이에 이제 좀 큰 공원, 비교적 큰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지 배치도입니다. 단지 배치도인데 보시면 여기가 17개 중에서 115, 116, 117동 단지 북측에 여기가 뭐냐면 임대아파트 동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이 옆으로가 이제 2-2구역이 있는데 여기도 임대아파트가 3개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북측으로 이제 임대아파트 동들을 몰아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거여마천 뉴타운 거여 2-1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가 전체 98%, 그러니까 전체 공급하는 1945세대 중에서 98%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단지죠. 그래서 색깔을 보면 구분이 되는데 이 초록색, 하늘색 이런 게 보시면 이 하늘색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20평대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84, 30평대거든요. 근데 다른 색깔로 표시된 이 갈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 딱 여기 38세대 한동 2개 라인 정도, 그러니까 이쪽에 근린공원 바라보고 있는 이쪽만 딱 40평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30평대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거여 2-2구역 같은 경우는 중대형 평형, 그러니까 보통 113제곱미터, 일반 분양 90개 정도 나온다 그랬고, 한 120개 정도 있었고, 그 다음 펜트하우스 개념으로 뭐 150, 뭐 이렇게 큰 애들도 있었던 반면에, 거여 2-1구역은 이렇게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지 설계를 보면, 타입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 3개 타입, 84제곱미터도 사실상 3개 타입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 타입 하나랑 이 타워형, 탑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 코어에 있는 부분들, 예, 이런 타입들 딱 한 2개 정도로 얼추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안에 30평대하고 20평대가 복작복작 잘 섞여 있는, 예, 그런 어떤 단지 설계다. 뭐 요 정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거여 2-1구역은 좀 역사가 깊은 단지입니다. 어떤 역사가 깊냐면 여기가 재개발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했는지 아세요? 예, 1970년대부터 추진을 했어요. 1970년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재개발 사업을 여기는 추진하던데요. 근데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제가 40살이 넘었으니까, 예, 40대 이제 중반을 제가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이인데요. 예. 40년이 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던 단지가 이제서야 재개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죠. 1970년대 원래 환지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이미 받았어요. 관리처분, 환지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하는 걸로 관리처분을 받았다가 사업이 추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멈춰 있다가 2004년 말에 사업 방식을 이제 이런 그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서 다시 사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합원 숫자가 되게 많은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1945세대, 임대 빼면 아까 1577세대였는데 조합원 숫자 거의 한 1450명? 거의 뭐 그 정도 되는 숫자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얘기하는 대로 조합원 숫자가 많으니까 일반 분양할 게 별로 없고 분양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뭐 분양 받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 받을 필요가 없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반전이 있는 게 조합원들 중에서 분양 신청을 하시지 않고 청산을 택하신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600명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꼭 여기만 아니라 지금 한 2년 전, 3년 전에서부터 관리 처분을 추진했던 재개발 구역들이 보면 분양을 하지 않고 청산을 택한 조합원들이 있는 구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돈으로 보상해주고 그 사람들이 받을 물량들이 이제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이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원들이 참 청산을
안 받고 그 당시에 그냥 힘들더라도 참고 그냥 가셨으면 지금 뭐 프리미엄들이 지금 억대로 붙었으니까 훨씬 좋은 금액에 팔고 나오시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조합원들 중에서 분양을 신청하신 분이 한 820분 정도 계시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750개 정도가 나올 예정이에요. 이 숫자를 보면. 그래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20평형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거여 2-1구역의 조합원들은 대부분 이제 20평형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9 A타입이나 B타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조합원이 가져가서 아예 물량이 없고요. 그 다음 C타입 일부 한 14개 정도만 지금 일반 분양으로 잡혀 있으니까 분양이 굉장히 소수만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대체 748개 일반 분양은 뭐냐? 아까 중대형 평형 108제곱미터는 얼마 없다 그랬죠. 8개밖에 없거든요. 38개 중에 30개 빠지고 실제로 8개만 나오니까 이것도 뭐 한 8개, 2개 라인이니까 1, 2, 3, 4층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전부 다 뭐냐면 84제곱미터예요. 30평형대가 다 일반 분양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보세요. 이 84A 타입 같은 경우는 322개 중에 조합원이 한 250개 정도를 가져갔어요. 한 70개 정도가 일반 분양 나오고요. 그 다음에 84B, 84C, 84C-1 이런 거는 84BC는 아예 전체가 다 일반 분양이에요. 통으로 일반 분양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저층부터 최고층 로얄층까지 다 일반 분양 물량이 있는 거고요. 84C 타입, C-1 타입 같은 경우도 전체 86개 중에서 77개가 일반 분양 나오는 거니까 조합원 8개 빼고 거의 다 일반 분양이라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거여 2-1구역은 일반 분양 물량이 엄청 많다. 30평형대 일반 분양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여 2-2구역 얘기할 때 기억하시나요? 거여 2-2구역은 113제곱미터 일반 분양이 90개 정도 나와서 로얄층 물량도 거의 다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중대형을 보면 거기 일반 분량 좋은 게 많고, 지금 거여 2-1 같은 경우는 30평대의 로얄 물건이 굉장히 많다.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게 얼마 분양 나올까 뭐 하는 건데 사실 거여 2-1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평형대가 한 4억 4천, 30평형대가 한 5억 7,500, 그 다음에 이제 40평형대가 한 6억 5천 정도였는데, 뭐, 조합원 분양가는 어차피 이제 프리미엄 붙어서 거래되니까 사실 일반 분양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작년에 이제 원래 관리처분 계획 수립했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나서 작년에 또 시장이 좋아지니까 분양가를 좀 더 올려서 요 정도 분양해야겠다라고 이제 내정해둔 가격들이 대략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6억에서 한 6억 초반 정도. 그 다음 30평형대 같은 경우는 한 7억 중반 정도를 대략 잡아놨었는데 이것도 작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위례랑 그 거여마천 뉴타운이랑 비교가 될 만한 지역이 강동구 쪽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들도 비교될 만한 지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들이 이제 지금 8억, 7억대 후반 분양가 내고 있으니까 거여마천 뉴타운도 아마 분양을 내면 당연히 그 이상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비교가 될 만한 거는 이제 곧 분양에 나올 거여 2-2구역 분양가를 보면 알죠. 거여 2-2구역 분양가가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여 2-1구역은 어떻게 보면 위치가 지하철역에서 더 가깝고 세대수도 더 많기 때문에 분양가는 이제 거여 2-2구역의 분양가에 만약에 프리미엄 형성된다고 하면 그 프리미엄까지 머금고 분양가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 시점이 더 뒤니까. 그래서 뭐 84제곱미터가 2-2구역이 8억 한 8억 초반까지 나온다고 하면 분양 시점이 더 늦어진다고 보면 거여 2-1은 더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거여 2-1구역은 강서송, 송파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권 전매가 안 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입주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길게 가져가실 분들,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직 지금 뭐, 관리처분 계획 취소 난 부분 때문에 다시 하자 치유하기 위한 총회도 해야 되고 아직 뭐 2주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2주도 마무리해야 되고 철거도 다 해야 되고 하려면 적어도 뭐 올 연말 내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분양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오픈 시점은 지금은 알 수 없어 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면이나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한 거여 2-1구역과 관련된 정보는 블로그에다 별도의 글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검색하셔서 블로그 들어오셔서 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여마천 뉴타운을 다닌 거는 벌써 굉장히 오래 전부터예요. 사실 저는 30대 때 부동산을 보겠다고 재개발 지역들, 이제 저는 서울 도심권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에 관심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물건들도 많이 봤었어요. 아, 이 지역은 얼마구나, 이 지역은 얼마구나. 근데 거여마천 뉴타운은 3차 뉴타운 중에서 2005년에 지정되는 3차 뉴타운 11개 중에 제일 핫한 꽃이었어요. 굉장히 제일 비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프리미엄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이거 매도하시는 분들이 옛날 가격에 비하면 회복이 안 된 금액인 경우들이 많아요. 마천동 재개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요 정도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거여마천 뉴타운의 재개발 지분 가격들보다 저렴했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빨리 사업이 마무리돼서 지금 입주 끝난 강북의 뭐 마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이런 데 이제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30평대 아파트가 9억 중반, 뭐 10억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 지역 거여마천 쪽에 재개발 지분 가격이 높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데들, 사업이 마무리된 데들이 지금 가격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을 사라, 어느 지역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부동산 어떤 지역에 대한 판단이나 물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건 맞는데 항상 누가 먼저 가고 그 다음 누가 따라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은 아직 지금 첫 분양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세간 사람들이 잘 몰랐던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근데 1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금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은 막 새로 시작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단계인 거고, 그 밑에 2005년에 같이 831 대책 이후, 부동산 2005년 831 대책 이후에 시작됐던 위례 신도시의 일부가 끝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 접점을 이어주는 북위례가 올해부터 분양을 합니다. 북위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다시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북위례에 대한 얘기들도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북위례 같은 건 뭐 지금 말이 많습니다만 위례 신사선 위신선수 있고 8호선 연장선 운암역도 있고 하지만 그 접점으로 보면 사실 거여마천 뉴타운 같은 경우 5호선 거여역 마천역 5호선역이 연결되어 있는 큰 자락의 윗블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볼 때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서 이 지역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시면 어떨까. 저는 다니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구구절절 설명이 길었습니다. 부동산TV 유튜브 아직 구독하시지 않으셨다면 부동산 TV 구독하기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